혹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 한 조각 꼭 챙겨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상큼한 과일로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내는 그 순간, 텔레비전을 보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과일을 나누어 먹는 그 시간,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 한국인만의 정겹고도 당연한 식문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덩어리야. 밥은 덜 먹어도 과일은 꼭 먹어야지. 과일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식후 과일이 사실은 매일 밤 독한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소중한 간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뒤에 숨겨진 과일 속 과당의 두 얼굴, 그리고 술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사람도 알코올성 지방간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만드는 식후 과일의 소름 돋는 진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했던 식후 과일 습관이 왜 최악의 습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신의 선물인 과일을 독이 아닌 진짜 보약으로 즐길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와 황금 시간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간 건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며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일의 단맛을 내는 주인공, 과당이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밥이나 빵의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과당을 비슷한 종류의 당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둘이 가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뇌, 근육 등 모든 기관에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가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특수화폐와도 같아서 오직 한 군데, 바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만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당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정말 묵묵하고 성실한 일꾼입니다. 수백 가지의 해독 작용과 영양소 대사를 담당하며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이 간에게 과당은 가장 껄끄럽고 처리하기 힘든 업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과당을 포도당처럼 바로 에너지로 쓰거나 혈당으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가 술을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간은 들어온 과당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부분 중성지방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물론 소량의 과당은 괜찮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가끔씩 야생에서 달콤한 열매를 발견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품종 개량을 통해 당도가 극도로 높아진 과일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과당이 매일같이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한 과당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은 넘쳐나는 중성지방을 처리할 곳이 없어 결국 자신의 세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고에 팔리지 않는 재고품이 가득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의 원인을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라고만 생각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과당 섭취를 지방간의 더 큰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 주스를 갈아 마시고 식사 후 꼬박꼬박 과일을 챙겨 먹었던 성실한 습관이 역설적으로 매일 밤 독한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 즉 지방간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내간에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비만 상태가 아닙니다. 이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 과당이 간에 부담을 주는 건 알겠다. 하지만 왜 유독 식후에 먹는 것이 최악이란 말인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식후라는 타이밍이 과당의 해로움을 극대화시키는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혈액 속에는 이미 포도당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혈당이 높아져 있고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열심히 분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디저트로 달콤한 과일이 대량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일꾼 인간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이미 처리해야 할 포도당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당 업무까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과부하에 걸린 간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들어온 과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하고 모조리 지방으로 전환하여 간세포에 저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지방간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당분과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면 간세포는 인슐린의 명령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상사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전 단계이자 모든 대사 질환의 뿌리가 되는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암과 치매까지 모든 질병의 위험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식사 후 만족감을 위해 무심코 먹었던 과일 한 조각이 우리 몸의 건강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일을 끊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긴 신의 선물이 맞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과일을 독이 아닌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시간은 바로 식전 30분에서 1시간 또는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먼저 먹으면 과일 속의 좋은 영양소들이 다른 음식물에 방해 없이 우리 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의 섬유질이 먼저 위와 장에 도착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 식사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까지 합니다. 이는 체중 조절과 혈당 관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다음 4가지 원칙을 함께 기억하신다면 과일의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갈아 마시지 말고 통째로 드십시오. 과일을 주스나 즙의 형태로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되어 과당이 우리 몸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혹은 원형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과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자몽, 토마토, 키위 등은 상대적으로 당도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가장 추천하는 과일입니다. 반면 포도,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은 당도가 매우 높으므로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루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보통 성인의 하루 과일 적정 섭취량은 자신의 주먹 크기로 한두 개 정도, 종이컵으로 한 컵 분량 정도입니다. 과일로 배 채운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넷째, 말린 과일과 통조림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설탕 덩어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은 농축되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통조림 과일은 설탕물에 절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식후 과일이 충격적인 두 얼굴과 과일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섭취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찾던 오랜 습관을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신 식사하기 30분 전 에피타이저로 상큼한 과일 한 조각을 즐겨보십시오. 아마 몸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우리의 간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백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사가 독이 아닌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